네, 지금부터는 이란 전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겨레 20일 정인환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느새 어김없이 나오게 됐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막 언론에 이번 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가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인환 기자의 분석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 남의 얘기 듣고 하는 소리기 때문에 제 분석력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끝났다. SK 하이닉스 신고가 112만 원을 돌파했다. 장중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지금 42일 만에 6,000선을 재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네. 굉장히 씩씩하게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쟁이 만들어낸 혼란에 대처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국내 증시와 또 경제 또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쟁은 시작하기는 아주 쉬워요. 충동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끝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전의 양쪽 당사자가 공히 예. 이길 수 없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예. 협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전쟁도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1년 만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 협상을 하자 해서 51년 7월에 휴전 협상이 본 협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만 2년,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에야 휴전 협상이 타결이 돼서 조인식을 하잖아요. 2년 걸렸어요. 전쟁 시작한 지 1년 만에 해서 휴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전쟁도 미국하고 이란 모두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질 거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 지지 않겠다. 예, 라는 이란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요. 호르무즈를 가지고. 네. 미국도 문명 자체를 날려버리겠다. 그럴 그러니까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문화재 파괴가 실제로 심각하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 점검 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주요 발언 나와 있어서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협상 낙관 쉽지 않다. 고유가를 상수로 해서 비상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입장 나와 있고요. 전쟁 당사국들에게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세계 평화 용기를 좀 내라 당부한다는 메시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 소비를 늘린다라는 반론이 일리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 가격제 원래 당초 9월까지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대체 공급망 탈플라스틱 최우선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실 비닐 너무 많이 썼잖아요. 차제에 좀 비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라는 메시지 들어와 있고요. 완도 소방관 순직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 개선하라라는 입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수선 박람회 현장 우려 목소리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시죠. 우리는 네. 역봉쇄령.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이 봉쇄하고 미국이 또 봉쇄를 하고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 주장은 협상 결렬 직후에 얘기한 거여서 네.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또 미국이 교전 행위를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좀 있긴 했는데 네. 일단 해상 봉쇄라는
간접적인 방식의 이것도 사실은 군사작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직접적인 공습이나 타격 없이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무력시이긴 하지만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총평을 해보고요. 그 미국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이란 항구와 연안을 드나드는 선박이 봉쇄 대상이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란 선박뿐 아니라 이란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이나 중국, 뭐 일본, 동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유조선도 당연히 봉쇄 대상인 거죠. 흥미로운 건 미국이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달 3월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미국 재무부가 이란 선박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 그리고 항해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한 달간 제재를 풀어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갑자기 유가가 치솟으니까 네.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이란한테 그 이란 선박은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니까 네. 풀어준 거예요. 국제 저 원유 시장에 네. 공급량을 늘려준 거죠 일부러. 네.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해버린다는 게 네.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단기간 폭등하더라도 이란산 원유 수출 막아서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다. 네. 그러면 이란이 버티지 못하고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개방에 응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전쟁 시작 전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네. 오판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돈줄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미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전쟁이 있은 다음에도 그 하루 185만 배럴 네. 뭐 이게 원유를 수출해서 수익을 거두었다. 네. 이게 결국엔 다 전쟁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예 돈줄을 차단하려고 미국이 이런 이른바 역봉쇄 전략이라는 거를 쓰게 된 거다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러면 이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든 또 다른 전략을 세워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게 먹힐 거냐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미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로 지금 한 달 보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이번 해상 봉쇄로 달라지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란이 수출했던 방금 말씀하신 185만 배럴 네. 정도 되는 원유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란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버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내놓는 평가예요. 야. 왜냐하면 예.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수많은 제재에 시달려 오면서 이란 경제가 굉장히 그 다층 구조로 어디에 한 군데에 의지하지 않는 다층 구조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로 원유 수출로 인한 수익이 네. 전체 국가 수익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재가 워낙 셌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네. 뭐 이란이 전쟁 전비 마련을 못하면 바로 이른바 꼬리를 내릴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브렌트유가 어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한 7% 정도 급등하면서 다시 100달러선 배럴당 100달러선 위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충격파는 있죠. 당연히 국제 시장에 대한 충격파가 있고 네. 미국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 말씀하신 코스피를 제외한 네.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이 아주 폭락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가 폭락뿐이 아니라 달러와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리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우리 통화 당국의 노력도 있겠지만 예. 세계적으로 달러와 가치가 뭐 제가 좀 전에 찾아봤더니 유로화 대비 달러와 가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10년물 미국 국채 이자율도 예.
인상이 됐어요. 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자율 상승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채권. 근데 작년 4월에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관세 폭탄 던졌을 때 그 직후에 이 세 가지 주가, 채권 수익률, 네. 그다음에 달러화 가치가 삼중 폭락세를 보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유예하마 이러고 나왔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 삼중 폭락세 때문이었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미국 선거는 삼가 선거라고 네. 우리 그 우석진 교수님이 네. 주가, 물가, 유가. 네. 그래서 이 돈에 상당히 민감하다. 근데 그나저나 뭐 미국이 하여튼 뭐 세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그리고 역봉쇄를 한다 한들 영국도 일본도 우리 거기 참여 안 할 거거든.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뭐 주한미군 탓, 주일미군 탓, 뭐 이렇게 니타시오를 주장하면서 해봐야 국제사회가 미동도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 아무런 협력권도 없는 가운데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네. 고유가를 상수로 봐야 한다고 네, 말씀하셨다고 네, 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행동도 이제 상수로 봐야지 네. 변수로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 대략 난감인데 이란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를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질이다 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뭐 비난할 입장은 아니죠.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전후에 통행료까지 받겠다고 네. 이란이 했으니까 이거 국제 수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뭐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은 또 이란을 비난하고 양쪽이 비난전만 하고 있는데 양쪽이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상 봉쇄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란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도 해상 봉쇄에 오방국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선단 네.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그때 아무도 안 했죠. 응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예. 한국, 일본, 뭐 뜬금없는 중국까지 예. 비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상 봉쇄를 지팡하는데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란 항구에서 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출항을 해요. 예. 근데 이걸 막았어. 알고 보니 이게 중국으로 가는 배야. 네. 또는 중국이 소유한 배야. 예. 또는 그 원유를 이미 중국이 대금을 지불하고 예. 받아야 되는 물건이야. 예. 화주가 중국이란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 배는 중국 거예요. 중국 재산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걸 막아. 그리고 납포를 해요. 남의 나라 재산 침해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도발 행위거든요. 도발행위다. 이거는 도발 행위예요. 군사력을 이용해서 예. 남의 나라 거를 빼앗는 것은 도발 행위예요. 예. 그러면 중국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요. 야. 해상 봉쇄를 해서 예. 경제를 옥죄인 다음에 예. 저 대통령 한밤중에 납치해가는 베네수엘라 상황하고 네. 이란 상황은 전혀 다른데 다른다.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에 자유롭게 평균 하루 127척의 유조선 상선이 자유롭게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최대 쟁점이 호르무즈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진짜. 없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중간도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진짜
아유 정말 그냥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지금 그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바브엘만 대부 여기 봉쇄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네. 그러면은 지금 곱하기 2배로 국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홍해 쪽은 지난 출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봉쇄를 시도하면 예. 시도 그 자체 그러니까 해협 봉쇄는 너무나 쉬운 게 뭐 막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자그마한 쾌속정으로 네. 거기 지나는 선박을 예. 계속 뭐 공격을 해? 총이라도 몇 발 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예.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야죠. 그러면 그리고 보험사들이 네. 가지 마. 너희들 그렇죠. 가면 우리 보험 보증 안 해줄 거야. 예. 지급 안 해줄 거야라고 예. 하면 예. 못 움직여요. 예. 무인기 한 대만 띄워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예. 해협 봉쇄라는 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예. 쉬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홍해 라인과 호르무즈 라인 두 개가 막히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이란- 황당한 지금 얘기가. 걸프 연안 6개국과 그러니까요. 이란에서 원유가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어디로 가겠어요? 그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걱정인데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파키스탄에서 미국하고 이란 네. 양자 간의 협상을 상당히 많은 전 네. 세계인이 기대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합의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음. 도대체 어떤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고 불발 요인이 나오는 걸까요? 네. 핵심은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도착부터 귀국까지가 한 21시간 걸렸는데 네. 그중에 16시간을 협상을 했어요. 예. 엄청난 마라톤 협상이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그냥 충분하지 않았다. 나쁜 소식이 있다. 네.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핵심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직후에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게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예.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벤스 부통령 말을 인용을 하면 이란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대단히 유연하게 대응했다. 뭐 이런 점이에요. 휴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바로 이제 해상 봉쇄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전쟁 개시 전에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전쟁에 반대한 게 벤스 부통령이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사실 벤스 부통령이 이런 류의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죠. 벤스 부통령은 정치 경력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네. 이런 협상을 위해서는 그 노련한 협상 전문가들이 옆에 있으면서 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 말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작년 6월 12일 전쟁 때처럼 예.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 미국 쪽에서는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그 이란 쪽에서는 아그라치 외교장관이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이 자꾸 골대를 옮기더라. 목표치를 자꾸 올리면서 올리더라.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라. 우리 이거 본 적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이른바 하노이 노딜 때 미국이 맞아요. 골대를 옮기고 저 협상의 협상의 요구 조건을 가장 극단까지 올리면서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고 오늘날 북미 관계가 저렇게 되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전형적인 예. 욕심내는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시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저 이번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협상 도중에 벌어진 두 차례 전쟁 그러니까 작년 6월 네. 그리고 올 2월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400kg 정도로 추정되는 예. 이란이 기존의 무기급으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농도가 60% 이상 네네. 되는 무기급으로 한 우라늄 문제, 그 다음에 약 한화로 한 40조 원 네. 되는
이란의 그 동결된 해외 자산 자금. 문제예요. 예. 무기급 우라늄 문제는 미국은 이제 이란에 두지 말고 국외로 반출해야 된다. 근데 이란은 지난 2월 협상 당시에 네. 고농축된 우라늄을 농축도 20% 이하로 예. 희석시켜서 핵발전용 용도로 쓰겠다. 네. 이거는 다 IAEA의 사찰, 예. 미국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이거는 사실 뭐 협상이 가능하게 보여져요. 네. 미국이 교조적인 주장을 늘어놓지 않으면 예. 충분히 타결 가능하다고 오만 외교장관도 전쟁 직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동결된 해외 자산 해제 문제는 예. 전쟁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슬람마바드 회담 앞두고 아랍권 각국 매체들이 이미 풀어주기로 했다. 아. 미국이 그렇게 합의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근데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돼요? 이 문제도 쟁점은 아닌 거죠. 결국 쟁점은 예. 아까 호르무즈. 언급했던 예. 호르무즈. 호르무즈. 호르무즈를 이란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휴전 들어갔으니 휴전의 전제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개방을 바로 해라. 네. 이란 쪽은 최종 종전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예. 불가하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이익을 이란과 미국이 공동으로 나누자라는 네.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원래는 여기가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금을 딱 그어놓고 야 여기 지나가려면 돈 내. 실제로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전쟁 이후에 이란이 받았다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소위 그 유명한 세비반띵처럼 통행료 반띵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하자. 미국이 이란에 제안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예요. 몇 차례 너무 기가 몇 막혀서 차례 예. 거기 나눠 먹자. 통행료 문제도 우리 네. 같이 상의해 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비반띵. 그러니까 예. 이 와중에도 예. 돈벌이가 보이니까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산 원유를 다 가지고 싶어. 예. 이란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 싶어. 이런 예. 얘기를 뭐 아무렇지도 숨김없이 순진한 건지 천진난만한 건지 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레오 14세 교황하고도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저는 좀 저는 합성인 줄 아니 합성이긴 합성인데 합성이죠. 합성인데 자기 사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정상일까? 제가 이런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걸 어처구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앵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어처구니인데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없죠. 예. 개전 직후에 네. 미국에 이제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돼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인권단체로 미군 장병의 제보 전화가 수백 통에 걸려왔대요. 그게 뭐냐면 각급 부대의 현장 지휘관들이 이제 정훈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전쟁은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의 예. 재림을 앞두고 예. 적그리스도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거죠. 그걸로 비유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성전을 예. 벌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림 예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예. 그림은 예. 재림 예수 본인이 예. 트럼프가 된 거죠. 지금 치유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십자군 전쟁이다, 성전이다. 예. 그리고 그 부활절 예배 때 예. 거기 왔던 이제 목사님들이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그러니까 핵심 권력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교 분리가 헌법상의 가치인데 예. 그 헌법상의 가치가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뭐 신천지네 통일교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해서 그거를 끊어내고 지금 수사하고 네. 처벌하고 있는 건데 네. 미국도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인 아니,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그 단계까지 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대한민국이 훨씬 뛰어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점점 하게 됩니다. 내란 과정에서 폭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맞습니다. 난입한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렇죠. 의사당에 우리 민주주의는 뭐 수준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개시한 직후에 중국 관련 유조선 두 척이 긴급 회항했다. 이제 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상 봉쇄가 중국으로 만약에 옮겨 붙게 된다면 그때는 네.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당장 5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이게 갈등이 폭발할 거냐 아니면 또 연기될 거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타결점이 있을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넓은 얘기인데요. 네. 조금 총평을 하자면 일단 전쟁이 지금으로선 장기화될 것 같지만 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네. 군대 물리면 돼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그거를 위한 하면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 그것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야.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다급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고유가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비관적인 얘기해서 예. 공화당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든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으로선 세계의 동정심이 이란을 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를 계속 그렇게 막고 있으면 네. 이란을 향했던 동정심이 그렇죠. 이란에 대한 원망으로. 적개심으로 예. 원망으로 적개심으로 예. 결국은 바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란이. 예. 예. 언제든 다시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보다 큰 억지력은 없으니까 음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와 위협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핵무기 사용된 적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억지력인 거지. 예. 호르무즈도 억지력으로 사용해야지 네. 저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딴말하다가 지금 질문한 요지가 예. 중국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해서는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중국이 전쟁 한 달 가량은 침묵했어요. 교전 당사자들이 긴장을 높이지 말고 정세를 좀 낮추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게 이제 피지였죠. 예. 근데 4월 들어서면서 중국 외교부가 발언이 세지기 시작해요.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서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네. 맞는 말이긴 한데 태도가 변한 것은 중국도 이제 이 파장이 너무 크니까 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예. 뜻인 거죠.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해상 봉쇄의 명분 중에 하나로 내건 게 이 휴전 기간 동안에 중국산 무기가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차단해야 된다. 뭐 네. 이것도 하나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선박을 강제로 납포하거나 위협해서 회항시키는 일이 잦아지면 중국도 아마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요. 네.
와, 그러면 또 이게 뭐 이를테면 대만 해협 같은 데서 대만 해협도 저 통행의 자유를 내세워서 미국 해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거를 거쳐서 이제 저쪽 저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네. 그냥 위협하는 거죠. 네. 간혹 이렇게 거의 선박이 눈에 보일 정도로 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중국 군함과 미국 군함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네.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네. 신호입니다. 네. 우리가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진짜 충돌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가능성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아, 불안한데 이 가운데 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왕이 부장이 네. 지난 4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네. 양일간 북한을 네. 방문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왕이 부장이 북한을 왜 갔을까? 뭔가 어떤 시그널로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북한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왕이 부장 방북은 네. 2월에 저 북한 9차 당대회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후에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기미가 완연해요. 그러니까 양국 간 열차 운행 여객 열차, 네. 여객 열차가 운영이 재개됐고 중국 그 민항기가 북한으로 이제 다시 정기편을 운항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풀린 셈이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61년 1월에 체결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입니다. 아,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북한은 이제 5주년, 10주년 이렇게 네, 이른바 중요하죠. 꺾이는 해.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돼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 조중 조약 같은 경우는 2조에서 양쪽 어느 한쪽이라도 무력 공격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북중 저 군사 동맹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65주년이니까 네. 또 이제 방문할 수 있고 당대회 그다음에 65주년 이런 걸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네. 이번 방문이 중국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북한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 갔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최선희 외상하고 회담한 자료도 이제 중국 외교부가 소상히 소개했고 네. 그다음에 10일 방북 이틀째인 10일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왕이 부장 만났는데 네. 나온 얘기가 굉장히 다 의례적이고 당대회 얘기하고 작년 9월에 이제 전승절 때 네. 김 위원장이 방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상회담하고 예.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일견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서 예.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내서 우리 국가 수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우리 국가 수반은 이 대통령이 이런 거 이렇게 사과 유감 표명한 것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예. 솔직하고 대범한 것은 북한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요? 측면이거든요. 솔직하고 대범한. 대범하고 예. 칭찬을 해줬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뭔가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가 좀 되려나 보다. 예.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려나? 올 들어서 저 북한 외무성에 예. 10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 10국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통일전선부 그러니까 저 남북 관계를 저 총괄했던 예. 통일전선부가 폐지가 됐거든요. 적대적 네, 그렇죠. 두국가로 나오면서 네, 2003년 언저리에 폐지가 됐는데 그때 저 통일전선부 부장을 지냈던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예,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10국 국장을 겸임하는 게 네.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면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각기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 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하는 거죠. 일견 뭐 그 맥락으로 보면 논리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장금철이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예. 이제 조금 아주 꽉 막혔던 예. 아무것도 없던 남북 관계가 좀 뭐가 풀리나? 생기나 예. 특히 김여정이 저런 얘기를 예. 하니까 뭐가 좀 생기나 기대감이 국내에서 있으니까 바로 장금철이 담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장금철이 담화를 내서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 찰지게 예. 북쪽 비판을 스타일로 찰지게 개꿈 같은 소리,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음흠.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는 것, 네. 특히 아주 적대적으로 할 때는 뭐 이를테면 내란숙의 윤석열 시절에 8.15 경축사에서 뭐 이른바 담대한 구상인지 제안인지를 예. 했을 때 그때 김여정 당시 부부장이 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싫다. 했거든요. 예. 근데 국가 수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솔직하고 담대하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아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말의 변화 가능성을 뭐 개꿈이라도 한번 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제 질서가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고 또 미국 안에서 그 수정헌법 25조라도 빨리 발동을 해서 업무 중단을 시키지 않는 한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겠다라는 내부의 얘기도 나오고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는 건 모두가 다 고르게 잘 사는 세계 평화인데 그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좀 남북 관계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면 좋은데 개꿈 같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화답을 해버리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아 있는 여지라도 조금 변화의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간단치는 않다. 간단치 않죠. 네, 간단치 않다.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살펴볼 게 너무 많다. 네. 국내 정치보다 한 10배는 복잡한 것 같다. 아닌가? 100배는 복잡한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슷하죠, 뭐.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무려 18분이나 더 늦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